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회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아무 데도 안 간다며 거듭 일축했습니다. 이 시간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이용권 통일안보센터장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시간이 나왔네요. 예, 백악관에서 12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입니다. 싱가포르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시간까지 나왔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가 싶습니다. 네. 9분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시간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시간에 지금 미국의 그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접견을 하고 나서 이후에 몇 차례 더 그 회담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동부 시간으로 11일 밤 9시 이건 아마 그쪽 미국 언론의 프라임 타임 시간을 맞추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샌더스 대변인은 잠정적으로 첫 회담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10일 날 만나고 또 13일 날 만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크게 봤을 때 이번 첫 회담을 그냥 그 10일 회담 첫 회담을 보고 이후에 한 달 뒤랄지 아니면 일주일 뒤랄지 또 다른 회담을 갖겠다는 의미인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야기했던 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만나고 다음에 한 달 뒤에 판문점에서 만나서 종전 선언을 하든 그렇게 여러 차례를 의미한 거고 샌더스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은 그날의 첫 만남이 9시에 시작한다. 그거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서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질 겁니다. 기념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보다리 했던 것처럼 싱가포르 어디에선가 그런 분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다음 날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그러한 1년의 정상회담 중에 첫 정상회담을 9시에 시작한다. 그 의미로 받았습니다. 회담의 횟수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가능성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의전 경호 협상 하고 있고 지금 판문점에서 지난번에 실무 협상도 진행 중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꿔질 상황, 상황이 벌어질 상황은 전혀 지금까지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될까요? 새로운 돌발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정상회담은 잘 개최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얼만큼 이제 얻어낼 수 있느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핵심은 다 해결되고 드디어 평화가 오는구나. 이 정도 기대는 이제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이번에 원칙이 확인만 되더라도 의미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하던 CVID 그 말만 받아내도 성공이다 하는 식으로 좀 기대 수준을 좀 낮추되 이러한 프로세스를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우리가 잘 직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현재 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에 따르면 일단은 샹그릴라 호텔이 회담 장소 유력하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사진 촬영을 두 정상이 어떻게 할지, 음식은 뭘 먹을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재밌는 부분이 어떤 걸 저희들이 좀 보면 될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제3국이다 보니까 과연 어디가 호스트냐 하는 그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아마 관심 사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신 박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두 정상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만나느냐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그날을 넘겨서까지 싱가포르에 있을 수 있다라고 자기 트윗에 올렸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의제가 합의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초에 우리 기대보다는 못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도 인상적인 결과는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 박사님, 이 공동 보도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공동문을 발표하는 형식도 두 정상이 나란히 서서 할 건가 아니면 또 앉아서 할 건가 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전상 배려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의전적인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공동 보도문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인식과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보장의 전반적인 그런 서로의 의견 교환, 그렇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줌으로 해서 이게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성의를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주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간다면은 이러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어떻게 교환하겠다, 큰 틀에서 묶음을 내준다면은 이번 성과가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그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에 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상대할 수 있는 리설주 여사도 못 갈 것 같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작년 이방카는 과연 가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어쨌든 그 퍼스트 레이디의 외교는 이번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국에서 열리는 회담 같다면, 회담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가 오든 안 오든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제3국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김여정과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역할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여정은 좀 예를 들면 당 행정부장과 같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다 옆에서 이제 관여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방카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 문제라든가 그런 대외 관계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양측의 어떤 만남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직책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만날 수만 있다면 좋은 기회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샌더스 대변인이 어제 이제 그 일정 발표를 하면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거 판문점 실무회담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연 의미 있는 진전이 뭔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대충 이제 합의가 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합의가 다 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논의 속도를 보면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서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트럼프식 해법에 대한 북한의 수용. 근데 그 정도가 있다면은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북한도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그렇게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여러 번에 개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라고 또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뭐 진전이 있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사를 밝힐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다거나 예. 이 정도의 큰 틀에서의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수용하는 그 정도 진전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트럼프식 해법에 있어서 언제 뭐 핵물질을 빼오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는 언제 이렇게 해제해지고 이 정도 디테일은 아직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 다음 정상회담으로 미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큰 틀에서의 북한의 일정한 양보 그리고 미국의 일정한 보상 그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미국을 다녀간 뒤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 관련 내용은 안 나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그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혹 북한 매체랄지 다른 뭐 어떤 성명이랄지 특정 뭐 김계관이나 다른 인물을 통해서 혹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미국과 판문점에서 지금 이렇게 북한이 판문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갑자기 미국의 요구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를 할 때, 판을 깰 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예. 담화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불만을 표명하는 것이 북한의 관행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돌발 요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예. 돌발 요인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북한 매체도 10일 오전 10시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는 그 보도 할까요? 지난번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야 드디어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날짜를 그렇습니다.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 곧 노동신문에 공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 5월에 폼페이오가 평양을 갔을 때
바로 노동신문의 다음 날 대대적으로 맞습니다. 사진과 같이 예, 예.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만족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김영철의 방미 역시도 친서를 전달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외교 행위이기 때문에 친서 전달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는 아마 북한도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5월 31일 날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면담했지 않습니까? 이때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계적인 해법을 얘기하면서 각자의 이해에 충만한 방법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충만한 방법을 찾으려고 북한은 지금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러시아 외무장관을 통해서 미국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전히 부족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북한의 김정은의 의지는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문장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과 또 미국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술에 관련해서 좀 부동산 협상하듯 한다, 뭐 이런 이제 지적까지 있는데, 글쎄요, 너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또 단계적 비핵화 관련해서 양보를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종전선언만 하고 비핵화는 또 나중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을 취소할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의 원칙을 갖다가 견지하면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의 말을, 그러니까 일괄 타결 방식을 스스로 단계적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미국에서 국제관계에서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답을 못 구해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풀겠다는 얘기에서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고 그 입장을 바꾼 것이 경솔했다. 그리고 미국이 과거에 종전선언이라든가 맥시멈 프레셔라는 말,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유화로 돌아서는 모습은 이러다가 갑자기 불완전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충분한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래서 협상장까지는 그날 발표내는 것은 좀 지켜보자.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완전한 합의를 한다? 그건 스스로의 정치 경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일주일 뒤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랬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도 이 협약 관련해 가지고 공화당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협약으로, 그러니까 결과물을 협약으로 해서 미 의회에서 비준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다른 행정부가 이어받을 때도 이런 결과물을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에 갖는 의미가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크겠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이요.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를 하더라도 상호 신뢰가 깨어지면 그것도 깨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미국 의회의 비준이라든가 또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북미 관계가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느냐. 다시 말하면 북미가 수교가 되느냐. 그다음에 한반도가 평화협정 체결이 되어서 여러 나라가 그것을 보장하느냐. 그리고 유엔이 그걸 인정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전망들을 만들어내어서 북미 관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종전 선언과 같은 경우를 미 의회에서 비준하지는 않을 겁니다. 평화 협정과 같이 조약적 성격을 띠는 것이 미국 국내법상 상원에서 3분의 2 의결을 거쳐서 조약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 선언은 미국에서 잘 나오면은 지지 선언 정도, 지지 결의안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의회에서요?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비핵화가 진전되고 평화협정에 체결되면 그것은 미국 의회에서 비준할 가능성도 있다.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미국도 그 정도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질문 센터님께 마저 말씀해 주시죠. 종전선언 말씀하셨으니까 남북미 이제 3국 3자 회담이 과연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열린다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지
아니다.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아니고 727 종전 65주년에서 판문점에서 하게 될까? 아니다. 그 이후로 가을쯤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제가 전문가들 나오실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신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종전 선언의 시점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 선언을 해준다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의 일환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북한과 미국의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 싱가포르에서 뭐 한 13일 정도의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봐서는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예. 그러면은 12일 날 미국 간의 합의 내용을 본다면은 거기에서 많은 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정상들이 만나서 결단을 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날 많은 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727 뭐 정전협정 체결일에 뭐 이렇게 한국에서 만나자 이런 예. 합의도 나올 수 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종전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 조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예. 우리가 혼선이 있으면 안 되고 예. 그것에 대한 보장으로서의 종전 선언의 의미는 크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조화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예. 뭐 거의 대부분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종전선언이 특히 미국과 북한 간의 종전선언이 갖는 큰 의미는 지난 60여 년간 적대 관계로 대립해온 국가 간의 종전선언이고 그리고 이것은 수교하지 않은 나라들 간의 종전선언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는 뭐 중국하고는 그 지금 적대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92년에 수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에 정전협정 당사자들끼리지만도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군사적인 위험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그런 군사적인 긴장감이 있고 또 수교하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간의 종전선언은 어쨌든 완결 구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완결 구조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북미 간의 종전선언만 하더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남북미가 같이 종전선언을 해나갈 때 이제 적대적인 진영들의 어떤 약속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은 그 지금 신 박사님 말씀대로 비핵화의 어떤 상황 여하에 따라서 예.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북한 측에서 이 주한미군 감축 혹은 뭐 철수 얘기를 거론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해서 매티스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포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고 이번에 미국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논의 대상이 아니고 주한미군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다시 확답을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또다시 나중에 북한이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여지를 계속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 논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되는 전 과정에서 만약에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 진입한다면은요, 북한도 체제 보장을 이야기할 것이고 더 강도 높은 체제 보장에 있을 땐 주한미군의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한미 동맹의 운영, 그러니까 전략자산 배치 문제라든가 연합군사훈련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자산이랄지 연합훈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는 이거는 의문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 비핵화 조치가 간다면 그 운용이나 그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이라는 그 이름으로 일부 논의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다만 비핵화 조치 이행을 확인하면서 동맹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접근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교수님께 드릴게요. 지난번에 김영철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이 원산 마식령 일대 투자 좀 해달라.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있기 전에 5월 달에 그때 직전에도 그 원산을 김정은 위원장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네.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네. 실제 미국이 투자할지 그 부분도 관심인데 과연 미국만 투자하느냐? 그러면 일본, 중국,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사실이라면. 글쎄요, 그 보도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북한은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그 개발 건설 개발인데 이게 이제 내년 4월 15일 태양절을 기점으로 완공하자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그 트럼프가 지난주죠. 그 취소하던 날 또 아마 김정은이가 여기를 갔다 와서 현지 지도에 대한 그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오늘 노동신문인가요? 북한의 노동신문에 그 군민 궐기 대회가 여기서 있었거든요. 거기 내용은 뭐냐면 자력갱생을 보여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산갈마 이 해양관광단지를 어떤 타국에 투자를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아마 상상이 좀 어렵고요. 지금 북한이 희망하는 거는 뭐냐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가 되고 나면 북한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즉 월드뱅크라든가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ADB 그다음에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AIIB라든가 이런 데서 정상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이러한 그 일반 지구의 어떤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김영철 통전부장을 통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